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5월입니다. 가족의 달 5월인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무거운 이슈들만 부각이 되고 정말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음, 빠져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일단 뉴스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 보도에 대해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소송을 하느라 쓴 비용이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날씨 예보 화면에 파란색 숫자 1을 띄웠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부가 정한 색깔을 사용했는데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선방심의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황당하죠. 당대표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형님 찬스를 빌어서. 낙하산, 형님 찬스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 위원장과 특정 정당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MBC를 포함해 KBS, YTN, JTBC 등 방송사들이 방송심의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11건. 단 4개월 동안만 집결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불한 비용은 1억 3,970만 원으로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모두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미루라고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지금 뉴스 보셨는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지금 정권을 지금 비판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의 방송 기조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탄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떤 전문직 그 커뮤니티 있죠. 가장 강한 고리를 지금 끊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근데 지금 증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언 내용이 있다. 자기네들은 충분히 자료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자료를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이제 자료를 공개 요청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법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이 지금 5월 14 일입니다. 이제 뭐 한 2-3일 내로 인제 고등법원에서 인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어떤 집행 정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제 결정이 내려질 건데, 지금 5월 말에 의대 증원이 확정이 돼야 지금 입시에 관련된 입시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인데, 반대로 지금 만약에 법원에서 집행 정지가 기각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지금 입시생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입시생이나 입시생 부모들의 혼란뿐만 아니라 정말 온 나라 전체의 어떤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전공의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떤 그 응원이나 어떤 뭐 칭찬이나 어떤 그 이런 어떤 환영이나 이런 게 아닌 일방적인 어떤 마녀 사냥, 그 돈만 밝히는 악마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돈 문제가 아니고 밥그릇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공의들은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인제 뭐 붕괴될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지금 자꾸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서 지금 뭐 6천억 인가요 지금? 뭐 7천억 가까이 지금 뭐 단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뭐 건강보험 재정을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아랫돌배에서 윗돌게 괴고 돌려막기 지금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군의관 빼오고 지방 뭐 보건소 뭐 보건의들 빼오고 해서 공중보건의들 빼 갖고 이게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외국계 의사들을 뭐 수입을 한다. 지금 뭐 반대 여론이 뭐 90%가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했을 때 뭐 국민들이 뭐 과반수 이상이 뭐 찬성을 한다. 그런 걸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자체 언급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문제 정원 확대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낸 자료, 근거 자료,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라 해서 자기네들은 뭐 49 건인가요? 뭐 52건을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 철저히 준비해서 그 제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원에. 근데 뭐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가 지금 뉴스에 나온 그 자료를 근거 자료라고 제출했던 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그 제공했던 자료를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정부를 헐뜯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디 정말 초등학교 산골 초등학교 학생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무슨 뭐 보도 자료, 무슨 무슨 뭐 언론에 뭐 배포한 브리핑 자료,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근거 자료라고 그게 한 69% 인가요? 거의 70% 가까이를 그런 걸로 뭐 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과 그 법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나와 가지고 뭐 한다는 소리가 뭐 의료계가 법원을 재판 전에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 자료를 공개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재판부를 흔들려고 하는 게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가 그 자료를 공개한 게 그게 잘못입니까? 그걸 잘못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없는 것을 뭐 어떤 조작을 하거나 어떤 없는 팩트를 뭐 만들어서 무슨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하고 교육부 그 당신들이 그 만들었다는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로 이 의료 문제보다 더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이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의사들, 약사, 뭐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마찬가지예요. 이 의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응급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의료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무슨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뭐 나온 거 보니까 그 조경 복지부 장관이 뭐 1시간 전에 그 보정심에서 발표한 거 1시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걸 2,000명을 뭐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이거 어디 무슨 공산국가 무슨 어디 중국이나 저 북한도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의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뉴스도 보셨지만 뭐 방송 3사 제재 쓴 소송 비용만 1억 4천만 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혈세를 지금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두 지금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조국 장관 압수수색을 무려 100번 넘게 했습니다. 집안을 탈탈 털었어요. 영혼까지 털었습니다. 그 조국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정말 낱낱이 멘탈까지 다 털어버린 검찰이 지금 현 정부 지금 뭐 그 장모님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인가요? 내일 뭐 또 가석방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저기 영부인 김건희 씨는 아예 조사 자체도 지금 뭐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으면 한동훈 딸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뭐 조사 자체도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이.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금 죄가 있다고 지금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은 잣대로 법이라는 것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게 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 정권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거고 죄 있는 사람 정말 진짜 일벌백계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날이 아니라 정말 무슨 훈장도 줄 수 있는 게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행태들 보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뉴스 하나 더 보시고 지금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결과 우리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극히 이례적인 행정 지도를 하며 압박을 시작한 지 2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라인 앱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불거지자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1차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라인 서비스가 네이버 기술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조항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지분을 겨냥하는 극히 이례적인 지시였습니다. 이어 4월 16일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며 2차 행정지도로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건 지난 4월 26일,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2달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외교부는 총무성 행정지도는 일본의 내정행위이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문제 삼진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8일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사실상 단절을 공언하고 나서야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애초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했어야 됐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투자자인 네이버에 대해서 정당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거든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각의 반의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기업의 이익이 달린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가 닛산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시도하자 일본 검찰은 당시 닛산 회장이던 프랑스 사업가를 체포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는 곧바로 한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자, 뉴스 보셨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 사태 같은 경우, 라인 사태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거의 2달 만에 지금 정부의 공식 첫 대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보고, 좀 짧은 스텝으로 가야 될 문제는 또 굉장히 또 크게 또 부각시켜서 어떤 국민들을 혹세무민시키고 불안해동하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좀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그저껜가요? 조국 씨께서 독도에 가셨잖아요. 독도 가셔 가지고 그 이 네이버 라인 문제는 국토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국토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그만큼 쉽게 해서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전 진짜 첨예한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물질적, 정신적 국익에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시장인데, 지금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연구와 어떤 정성이 집약돼서 지금 거의 뭐 10년 이상 지금 일본 시장을 지금 그 그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을 정말 잘못하면 정말 눈 감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강탈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어떤 정부가, 지금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걸 초기에 빨리 이런 문제는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급박하게, 정말 지금 그러면서 정부는 뭐 27년 전부터 증언을 안 해서 그렇다. 27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어떤 자료로 제시한 뭐 홍윤철 교수인가요? 그분이나 어떤 3 명의 어떤 대학 교수들 뭐 논문 뭐 이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2020년도 4년 전 얘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문제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하고 2024년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역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간과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무조건 뭐 의대 정원을 2천 명을 늘려야 된다. 3천 명 정원을 2천 명을 더 늘려서 5천 명을 늘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캐나다인가요? 의대 정원을 3명인가 늘리는 문제 가지고 1년을 고집하 1년 동안을 회의하고 토론하고, 정말 첨예하게 정말 논의하고 해서 1년 후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3 명을 증언하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는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어떤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의료 인력이 질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어떤 속된 옛 말로 돌팔이 의사 100명, 1000명 나오면 뭐 합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의사 10명 나오는 거랑 돌팔이들 200명, 300명, 500명 나오는 거랑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고, 국가의 생명이 달린 문제 중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본인들이 지금 그런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지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부를 지금 음해하려고 이런 얘기 방송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걸 자료라고 지금 내놓은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법 좋아하시고 좀 정부 법 좋아하시는데 그 법의 칼날이 당신들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어떤 유럽처럼 뭐라 그러죠? 그 로펌, 쉽게 얘기해서 소송의 나라가 될 확률이 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 확대 문제 때문에도 지금 벌써 걸린 소송만 몇천 건입니다. 몇천 건. 아마 지금 좀 지나면 몇만 건으로 늘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 의대 정원 때문에 수혜를 보는 집단이 저는 법조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보십시오. 이제 소송 공화국이 될 겁니다. 지금 방송 문제에서 방송 장악 관련된 소송, 의료 증언 문제에 관련된 소송, 거기다가 이제 무슨 외국계 의사 지금 들어온다 그러죠. 무슨 의료 사고 문제 때문에 소송. 실력 없고 질 낮은 의사들 들어와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도 의료 사고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시 시험도 합격 못할 정도의 수준의 의사들 들어와서 의료사고 문제 생기면 소송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진짜 소송의 나라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농후합니다. 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장이 일본이나 한국 시장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물론 법 좋습니다. 올바른 법 중요하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개인 간, 단체 간, 정부 간, 국민 간, 시민단체 간, 언론과 국민 간, 이 모든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이제 앞으로 법을 찾는 시대, 변호사를 찾는 시대. 물론 그분들도 법조계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이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용할 부분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불필요한 소송이나 어떤 법적인 어떤 대립이 첨예하게 이런 쉽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간의 어떤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 하고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고요. 하루빨리 이런 갈등이 사라지기를 진짜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지금 두 가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두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구나. 정말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든지 국민들이 이분법에 빠져서 이 당은 좋고 저 당은 나쁘고 저 당은 좋고 이 당은 나쁘다. 이런 사고에서 이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까지는 지지하는 정당도 있었고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한 5, 6년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이제는 저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손가락질해서만도 안 되지만 지지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어떤 신봉하다 보면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어떤 그런 신봉을 받고 지지를 받고 무한 지지를 받고 하면 자기가 그 권력에 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마약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정치인들을 볼 때 무조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 어떤 환영, 어떤 신봉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좀 대한민국 근대사 역사를 이만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떤 과오도 있기 마련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당이나 어떤 색깔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어떤 지나온 행적이나 언행이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말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지금 뭐 복지부나 뭐 정부에서 무슨 우리는 뭐 의대 증원 확대되더라도 민영화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영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민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병원이 망하기 시작하고 돈이 없기 시작하고 붕괴되기 시작하면 민영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영화는 정말 날씨가 더운 날 얼음이 녹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말 보지 마시고요. 그동안의 어떤 행적이나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 가치관과 주관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정치관, 언론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을 어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떤 정제되지 않은 정말 거짓 뉴스나 팩트는 뭐 해야 돼, 정제를 필터링을 해야 되지만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언론의 역할은 어떤 이슈를 국민들에게 깨우쳐지게 해주는 어떤 역할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팩트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언론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정권이나 정부, 단체, 어떤 뭐 기업의 어떤 그 찌라시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언론관 어떤 저널리즘을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언론인들 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부의 어떤 악덕 정말 정권이나 어떤 정부의 한여 역할, 신여 역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광고사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 때문에 정말 진실적인 언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로 된 정치인들이나 올바로 된 언론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언론관, 정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실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돼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한 겁니다. 언론도 정부도 의료도 모든 것이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감시하시고 알아보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부나 언론의 어떤 워딩이나 레토릭에 그냥 함몰되셔서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의심해 보시고 내가 알아보시고 직접 알아보시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다 나와요. 자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OECD 자료부터 해서 뭐 어떤 시민단체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뭐 언론이든 모든 자료 팩트를 우리가 체크해서 직접 알아볼 수가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아까 저 뉴스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찹찹합니다. 이런 어떤 체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등한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린 대처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지금 정부의 지금 행태를 보면서 너무 좀 갑갑하고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이제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어떤 그 이민 정책이나 난민 문제나 대한민국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저의 이런 예언이 제발 좀 빗나갔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뭐 백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 문제도 지금 뭐 언론에서 지금 계속 부작용 때문에 지금 뭐 철회했다, 승인을 철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너무 급하게 어떤 그 시장에 맡겨 버리는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의심하시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을 맡길 때는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백신 같은 경우, 주사 같은 경우도 그 정의가 그겁니다. 내가 걸리지 않으려고 맞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리지 않으려고 맞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거 자체도 뭐 저는 뭐 그걸 저는 신빙성이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뭘 맞아라 안 맞아라, 무슨 뭐 어디 뭐 식당 들어갈 때, 커피숍 들어갈 때 뭐 두 명 네 뭐 뭐죠? 4 명을 앉으면 괜찮고 6명 앉으면 안 되고, 2명 앉으면 괜찮고 4명 앉으면 안 되고, 9 시는 괜찮고 10 시부터는 안 되고, 이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진짜 코미디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건 무슨 과학적 방역, 무슨, 저는 기가 막힐 뿐이고요. 뭐 앞으로 또 지금 뭐 슬슬 또 무슨 밑밥 까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미국에서는 뭐 변종이 나타났다 뭐 어쩐다 이런 있던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마스크든 뭐 주사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강요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정말 좀 안타까운 게요. 요즘 사람들 뭐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부모한테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부모가 아파도 뭐 잘 찾아오지도 않고, 뭐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들이든 뭐 이런 세상 아니에요? 아파서 쓰러져 있어 혼자 있어도 무슨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구다보지도 않는 세상인데, 무슨 남한테 무슨 마스크를 써라, 뭐 무슨 주사를 맞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거 왜 안 맞는 게 왜 이기적인 거죠? 본인이 살고 싶고 그게 정말 목숨줄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4 차, 5 차, 7 차, 100 차까지 맞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나는 그냥 안 맞고 뭐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면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강요하고 어쩌고 이기적이라 그러고 뭐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유의 영역은 자유에 맡기시고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강제할 거 아니에요. 마스크 뭐 이런 거 강제를 왜 합니까? 원래 마스크 같은 경우도 기침하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기침 기침 막 하고 막 정말 열이 막 펄펄 끓는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는 거 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이기적이라고 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고요.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 휴식 차원에서 정말 어떤 그런 병가 휴가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는 거, 그런 제도가 중요한 거지. 무슨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는 사람 무조건 무슨 감기가 유행이고 무슨 독감이 유행이고 뭐 하면 무조건 마스크 써라? 산소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소 부족하면요,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수면 부족, 산소 부족이. 그거를 그 젊은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무조건 N94 뭐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숨을 못 쉽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저는 마스크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온 사람이에요. 없던 병이 생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기침하는 사람 쓰고 다니면 되고요. 열 있는 사람 쓰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마시고요. 쉬시고. 그러면 됩니다. 제가 또 괜히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흐물해갖고 화가 났는데,
앞으로 또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제는 그런 갈등 싸우지 마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시고요. 정부한테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과학적 방역은 뭐냐 어쩌고. 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 정부 실드 쳐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하셔야죠. 열이 펄펄 끓고 막 기침을 막 펑펑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어디 클럽 다니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부터 자제하시고 정부한테 뭘 요구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는 거고 뭐 무슨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서로 그 아니 전염병이 무슨 당 색깔 보고 침범하는 겁니까? 그렇게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정당끼리 비난하지 마시고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각자 조심하면 됩니다. 각자 도생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전에 그 무슨 코로 오는 거 그거 그런 거 한 번 더 와 가지고 지금 뭐 소상공인들 전에처럼 무슨 무슨 패스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영업하라고 그러고 이러면요. 이제 망합니다, 정말. 그때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요. 이제 경제가 말라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더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또 오늘도 또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인생이 그런 겁니다. 산으로 가고 싶어도 바다로 갈 때가 있고요. 바다로 가고 싶어도 산으로 갈 때가 있고 뭐 그런 게 인생이니까 또 특히 이런 문제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취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생존이나 어떤 생활, 어떤 그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소리가 높아지게 됐고 좀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 내일 아니다. 난 상관없다. 난 안 아프니까 괜찮다. 아 난 뭐 문제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병원에서 큰 중병 때문에 가서 치료받을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언제 어느 때 당신들이 지금 의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꼭 분명히 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얼굴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얼굴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TV에서 보면 되고요. 넷플릭스에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요. 내가 보기 싫어도 얼굴 가서 봐야 돼요. 그 사람 손이 내 몸에 닿아야 됩니다. 의사들은. 내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내가 수술받거나 치료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 유럽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OECD나 EU 같은 나라들 안 되게끔 이민 정책이나 난민 문제나 의료 문제 이거 국민들이 정말 감시하고 신경 쓰셔야 돼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스웨덴 어마어마한 복지국가예요. 정말 정말 저 뭐라 그러죠? 정말 로망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스웨덴. 근데 스웨덴이 지금 난민을 한 14만 정도인가요? 지금 받은 이후에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온갖 테러의 범죄에 지금 소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 난민 정책, 의대 증원 정책 이런 것들은요. 정말 국민들이 '아 이거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정말 인제 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말 사단이 나기 전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감시하고 공부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말씀 또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영원히 행복하세요.